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사이코패스? 안녕하세요. 문신 재우는 영수쌤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최근에 중앙일보에 저희 채널이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있다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더욱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연자분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온 30대 남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에는 어떤 문신을 지우고 싶으셔서 오시게 되셨어요? 어릴 때 이제 방황하던 시절에 이제 사고 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지금까지 후회가 되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지우고 싶어가지고. 방황하던 시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몇 살쯤 때 얘기세요? 14살인가 15살인가 그쯤일 거예요. 14살일 거예요 아마. 14살이면 중학생 아닌가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문신을 하셨어요? 네. 미성년자셨잖아요.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는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았어요. 아, 같이 안 사셨어요? 네. 따로 사셨어요? 14살인데. 동생이랑 둘이 났어요. 남동생이랑. 아, 14살인데 두 분이서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님 계셨는데 아, 집에 잘 안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친할머님이요? 네. 그때 어떤 문신을 어떻게 새기게 되셨는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이제 동네 이제 형들이랑 친구랑 해갖고 술 먹자 해갖고 먹었는데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없던 게 생긴 거죠. 형들이라고 부르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문신을 그냥 동의 없이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분은 타투이스트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시니까. 그분도 중학생이었겠군요, 그러면. 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술이 취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그냥 동의 없이 팔에다가 타투를 새겼군요. 네. 어떤 그림인가요? 아니면 글자인가요? 그림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는 거를 그냥. 같이 술 먹었던 친구분도 타투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네, 걔 다 당했죠. 걔는 딱 이렇게 한문으로 죽을 사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문으로 죽을 사자를 팔에다. 그 사람도 술 취해서 잠들었는데. 무슨 사이코패스? 아니, 그러면 혹시 그 문신 해주신 분도 몸에 문신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전신 문신 이제. 자기는 전신 문신하고. 이거는 근데 그 타투라는 걸 하려고 하면 잉크도 있어야 되고 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럼 뭘로 그렇게 했습니까? 먹물, 바늘, 실 3개. 그냥 집에 있는 먹물이랑 바늘이랑 실. 실이요? 네. 실은 어떻게 타투를 할 때 어디에 쓰게 되죠? 바늘에다가 바늘 이제 뾰족하잖아요 앞에가. 거기 이제 뒤에다가 실을 감아요. 여러 번 두껍게. 먹을 묻히고 그러면 바늘로 찌르면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그 상처에 이제 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한 친구분이 술을 먹자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이 있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친구는 알고 있었고 저는 일단 몰랐던 상황이었고. 사연자분은 몰랐는데 친구가 술 먹을래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그런 형들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면 집에 갔을 때 할머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봤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역정 내시죠. 화내시고 이게 뭐냐 하면서. 근데 본인께서 원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범죄 행위에 가까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분을 좀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처벌을 받게 이렇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신고를 했죠. 경찰서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형들도 이제 보호 관찰 중이었고. 원래 보호 관찰 중이었던 분이었군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것도 연료가 돼서 이제 소년원을 갔는데 한 달 있다 나오시고. 한 달이요? 네. 나와서 이제 우연찮게 만났는데 엄청 맞았죠. 왜 신고했냐 이제 이러면서 그 형한테 이제 엄청 맞았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피해자시잖아요. 뭐 몸에 영구적인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는데
그분들께서 충분히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줘도 모자란데 그냥 소년원에 갔다 나와서 다시 또 맞으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뭔가 좀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주변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타투가 잘 보이는 위치잖아요. 네. 다른 분들이 그 타투를 봤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물어보죠. 일단 첫 번째는 그게 뭐야? 그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팔에 이제 흉터도 있으니까. 아, 그거 외에도 흉터가 있으세요? 네. 그 흉터는 어떤 흉터입니까? 칼자국이랑요. 그다음에 이제 소주병. 칼자국이랑 소주병 때문에 생긴 흉터예요? 아, 제가 이렇게 걷죠, 이렇게 계속. 그럼 새살이 돋으면서 하얗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이렇게 뜨니까 그렇게 했죠. 이거를 어떻게 커버업을 해야 되겠다. 더 큰 문신으로 덮어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었죠. 그걸 실행하지 않으신 게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는 한데 혹시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커버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나와서 이제 어머님을 만나게 된 거긴 한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성인이 되시고 나서 어머님과 다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된 걸로 저는 지금 느껴지는데, 그때 어머님이 타투를 보셨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너가 안 걸을 줄 알았는데, 딱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뭔가 실망하신 것 같은. 그럼 그 어머님께 이 타투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본인이 원치 않은 타투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한 걸로 하시죠. 그 말씀을 못 하셨군요, 어머님께도. 또 어머님은 지금도 사연자분께서 원해서 그냥 한 거고 그런 줄로만 알고 계시겠네요. 모르시죠. 말하기도 그렇고, 뭐 십몇 년이 흘렀는데 굳이 또 지금 와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흉터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최대한 지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투를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상담실로 옮겨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글씨군요. 근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는 한자, 한 글자 있고요. 이거는 마치 한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흉터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좀 다발성으로 선상으로 여러 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늘로 찔러서 타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흔적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횟수로 바늘을 찔렀으리라고 예상이 돼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컬러 타투가 아니시기 때문에 흑색 타투는 레이저의 반응을 조금 잘 하는 편이고요. 또 한 가지 또 다행스러운 점은 잉크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그 전문 타투이스트가 아닌 아마추어가 하신 타투는 빨리 제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잉크가 옅게 들어간 부분들은 거의 이제 본인 살에 가깝게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횟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보통 문신 제거를 할 때 되게 10번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타투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회차에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타투에 대해서, 제거 시술에 대해서 아니면 흉터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우려고 한번 알아봤었는데, 예. 저 있는 곳에는 한 3,400만 원 달라고 했었는데. 비용이요? 네. 네. 자, 아시다시피 문신 제거라는 게 비용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병원마다 비급여니까 가격이 다를 수는 있고, 저희 병원 상에서 기준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도의 크기는 명암 크기로 한 장 반 정도 되시거든요. 30만 8천 원이 1회당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타투는 5회 전후에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5번 정도의 치료를 받으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50만 원대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타투의 크기가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수면 진정 마취를 하실 필요가 없는 타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취 크림으로 충분히 발라드렸었고, 다만 이제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통증인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네. 만일 시술을 받으시다가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통증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통증을 조절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그때 돼서 수면 진정 마취로 전환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팔 쪽으로 가는 신경만 차단해서 마취를 또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를 악물고 참지 마시고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술실로 이동해서 시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술이 끝났습니다. 저희 망한문신 지어드립니다가 지금 사연자분께서 11회시거든요. 11명의 사연자분이 다녀가셨는데 최초로 수면 진정 마취를 안 하신 사연자분이세요. 이제 타투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셔서 저는 충분히 크림 마취로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좀 어떠셨어요? 통증이나 뭐 이제 한번 받아보셨으니까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받아본 거 먼저 얘기를 하면은 보기만 해도 싫었었는데 그게 딱 지워지니까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네,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은 저희가 뭐 캠핑장을 갈 때 숯불이 튄다고 하죠. 아, 네. 숯불이 튀면은 아 뜨거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는 느낌.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이제 댓글 중에서 보면 문신 지우는 거 크림 마취로도 충분한데 왜 수면 마취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작기야 작고 그렇지만 뭐 동영상에 본 것처럼 다른 분들은 막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지금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사연자분께서도 그런데 본인께서 원치 않게 미성년자 때 강제로 이제 문신을 당하셨잖아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는 했는데 선뜻 나서지는 못했죠. 겁이 나서. 겁이 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하면서까지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근데 원장님 그 영상 볼 때 블랙암 하신 분, 네. 17살 때 그분 거를 영상을 보고 계기가 확 와닿아가지고 그냥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오늘 이제 첫 치료를 받으셨고 이게 1회 치료로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 받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8주 뒤에 제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